챕터 1. 나와 섭리 역사. 2절. 섭리 역사. 월명동과 같다. 제1편. 원시인들의 집 같았다. 내 고향 월명동은 처음에 보면 정말 누구나 실망하는 지역이었다. 지금의 잔디밭 하단부는 물이 고인 수렁이었다. 곡식도 안 되고 습기가 차서 잡초만 무성했다. 동글에 산 기슭에 토담집이 한 채 있었는데 낮에 지나가도 으스스하고 무서웠다. 또 지금 약수샘이 있는 자리, 산 밑에 외딴 집에는 호라비 거지가 살고 있었고 가끔 그 집 부엌에 가보면 음침하고 무서웠다. 해가 넘어갈 때쯤 그 외딴 집 앞을 지나다니면 정말 귀신이 나오려나 할 정도로 으슥하고 소름이 끼쳤다. 그 집은 흙벽이 찌그러져 가는 집이었다. 그 밑에 집이 좀 나았는데 내가 살던 집의 윗집으로 나무 목재들을 깎아지어서 그나마 사람 집 같았다. 그래서 그 이웃집을 한때 부러워했다. 우리 집은 찌그러져 가는 집, 150년이나 된 초가집이었다. 밤낮으로 비바람이 불면 그나마 괜찮던 곳도 찌그러질까봐 들어가서 살기가 무서웠다. 원시인들이 사는 집 정도도 안 되었다. 원시인들도 그런 집에서는 무서워 안 살 것이다. 비만 오면 새고 벽에 흙이 툭툭 떨어졌다. 썩은 지붕 사이로 빗물이 내려와 바닥에 붉고 검은 물이 들어차고 전쟁터에 핏물같이 흘러갔다. 쳐다보면 처절했다. 푹 썩은 지붕에 노래기 벌레가 생겨 가득 찼고 부엌으로 방으로 밤낮 기어들어왔다. 노래기가 옆에 지나가기만 해도 냄새가 진동했다. 그래서 춥지만 겨울을 기다려야만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방에는 진드기, 벼룩, 모기, 이가 수백 마리씩 살고 있었다. 잡아와도 그것은 일부이고 근본적으로 없애려면 집을 헐고 불로 태워야 했다. 흙 벽돌 속에 진드기가 들어가서 한 군데에 30마리, 50마리씩 살고 있었다. 화내면 벽이 뚝뚝 부서져 흘러내렸다. 그동안 너무 파내서 벽이 얇아져 무너질까봐 더 이상 파낼 수가 없었다. 벽지 속에도 가득 차서 벽지를 뜯어내면 수십 마리가 순간 나와 그렇게도 빨리 도망간다. 또 다른 벽지 속으로 도망가 숨어서 결국 일부밖에 못 잡는다. 벼룩은 노루같이 뛰어 도망가니 잡기 힘들다. 도망간 것들이 밤에 물까봐 잠이 안 왔다. 한 번은 이를 잡으려고 불 옆에서 지옥고생을 했다. 이는 숫자가 많으니 옷을 통째로 부엌에 가지고 가서 불에 털었다. 그러면 깨볶는 소리가 난다. 이가 터져 죽는 소리다. 나무하러 산에 가서 옷을 벗고 이를 잡기도 했지만 집에 오면 또 생겼다. 그리고 앞산 뒷산이 집과 가까이 있고 잡초숲이 우거져 모기가 그리도 많았다. 옛날에는 우리 집 밑에도 집이 있었다. 뜰팡이 높고 볼 것이 없는 집이었다. 남씨네 집이었다. 그 집 뒤에 다시 짓는다고 하면서 새 집 한 채를 지었으나 새 집이라고 해봐야 원시인들이 살 것 같은 집이었다. 그 앞에 또 한 채의 초가집이 있었는데 역시 뜰팡이 높고 원시인들의 집 같았다. 그 아랫집인 마지막 끝집은 고씨네 집으로
그 집 역시 구들방 초가집이었다. 소와 돼지를 길러 냄새가 나고 부엌에 가며 음침했으나 다만 부러운 것은 쌀밥이 부엌에 늘 있었다는 것이다. 논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었다. 이 정도가 온 마을의 전부였다. 이 집들 역시 집마다 진드기, 벼룩, 이들이 버글버글했다. 제2편 희망 없던 논밭 지역. 개발 후에는 다른 세상이 되다. 앞산 쪽에는 밭이 있어 늘 콩을 심었다. 또 고구마를 심기도 했다. 200평 정도 되었다. 그리고 지금의 제1폭포가 있는 골짜기에 작은 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물이 났다. 오아시스 셈이다. 당시는 지저분한 잡초 골짜기였다. 동글의 산 밑에는 200평쯤 되는 밭이 하나 있었는데 고구마를 많이 심는 밭이었다. 이 밭들은 모두 외지 사람들이 붙였다. 우리 집 정면 산에다 내가 10평 정도의 밭을 파서 오이와 각종 채소를 심고 가꾸며 귀히 써먹었다. 문전 옥답이었다. 또 지금의 호수와 연결된 하나님 폭포 자리에 40평 정도의 작은 감자밭이 있었는데 어느 때는 채소도 심고 키웠다. 또 거기에다 인삼 종자밭을 만들어 점점 크게 하여 150평에서 200평까지 넓혔다. 내가 베트남에 가서 돈을 붙여줘서 형제들이 인삼 농사를 계속했는데 특히 둘째 광석형이 크게 1000칸까지도 하여 살림이 서서히 일어났다. 그때 허리가 펴지고 밥을 배불리 먹고 살게 되면서 드디어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배가 나와도 자랑하느라 살을 안 뺐다. 지금의 청기와집 골짜긴 논골에 1000평짜리 밭이 있었다. 고구마와 고추를 심고 다른 채소도 심었다. 보리와 밀, 콩 농사도 지었다. 고구마를 많이 캘 때는 27가마니를 캤고 콩도 잘 될 때는 총 24가마니를 추수하기도 했다. 현재 연회장 돌조경과 성령폭포가 있는 곳은 옛날 남씨네 밭이었다. 또 집 앞에 동네 사람 고씨가 붙이는 논이 아래 위로 2개가 있었다. 아래와 위, 각각 150평 정도로 총 300평이 되었다. 그리고 앞산 쪽, 지금의 야심작 밑으로 계단식 다락논이 5개가 있었고 그 옆에는 동네 사람 밭이 150평 정도 있었다. 지금은 모두 운동장이 되었다. 큰 감나무 앞은 모두 논들이었다. 지금은 호수 지역이 됐다. 문턱 바위로 올라오는 곳은 모두 다락논이었다. 논이 작은 것은 1평짜리도 있었다. 월명동 골짜기에 다락논은 50개 정도 있었다. 어떤 논은 크기가 작은 방 같았다. 월명동은 이같이 희망이 없는 지역이었다. 하나님은 그대로 쓸 것이 아니니 실망도 걱정도 할 것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개발하여 다 만들어 놓은 후에는 다른 세상이 되었다. 지금의 월명동을 한번 둘러보아라. 웅장하고 아름답고 신비한 대자연 성전, 세계적인 대걸작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산골짝 지역도 만들면 되니 실망할 것이 없고 사람도 어떻게 생겼든지 만들면 딴 사람이 되니 실망할 것 없다.